미니가 좋아요? 아반떼가 좋아요? 아반떼가 좋아요. 아반떼가 좋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좋아요? 아반떼가 좋아요? 아반떼가 좋아요. 그럼 아반떼가 좋아? 디펜더가 좋아? 디펜더가 오,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트라 윤서입니다. 제가 그 조수석에 ISO6 있는 차들을 정말 좋아하는 거를 아시잖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나오는 미니들, 그리고 뭐 ID4 뭐 이런 차량들의 조수석에 ISO6가 있어서 진짜 라은이랑 같이, 라은이 더 어릴 때부터도 조수석에 카시트 걸고 뒤보기 해가지고 같이 운전하고 다니고 그런 기억들이 저는 되게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이 디펜더도 조수석에 ISO6가 들어간 상태로 수입이 됐더라고요. 이게 사실 유럽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 조수석에 ISO6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때 MD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지 아니면 빼고 가지고 들어올지 선택을 할 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포르쉐 911 같은 경우도 조수석에 ISO6 옵션이 전부 다 있고, 조수석에 ISO6를 걸 수 있는 차량들은 거는 순간 자동으로 조수석 에어백이 꺼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카시트의 에어백이 영향을 준다거나 뭐 혹시라도 아이를 다치게 하는데 그런 일 없게 해가지고 이 조수석에 ISO6 기능을 딱 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기 있는 집들은 진짜 이 조수석에 카시트 걸 수 있는 차량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이즈가 좀 있는 차들, 이런 차들 중에서는 사실 조수석 ISO6 있는 차를 처음 봐서 반가운 마음에 라은이와 함께 오프닝을 좀 해봤고요. 자, 디펜더 제가 110 모델은 한번 리뷰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130 모델입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는 110 모델과 동일하지만 뒤쪽 리어 오버행이 한 30cm가 더 길어져서 이거 뭐 이제 보는 분들마다 거의 일관되게 한 90% 이상의 확률로 야, 저 차 생긴 게 왜 저러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이제 그런 모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10 모델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거에 헤리티지가 있었던 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차량들 중에 이건 정말 911 다음으로 완벽한 차 아니냐, 이거 솔직히 G바겐보다도 이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한 차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왔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차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뒤쪽이 좀 길어진 거는 조금 이렇게 눈 감아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요 디자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좀 포인트가 있냐면, 얘가 떡대가 좀 있는 차예요. 기본적으로 떡대가 좀 있는데 뒤로 길어졌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랜드로버가 나름대로 디펜더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정통 오프로더의 성격을 그래도 유지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좀 가지고 만든 차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높이도 오프로드 모드로 선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로 에어 서스펜션을 상승시키면 시속 30km, 40km 이상 넘어가면은 전부 다 차고를 강제로 눌러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에어스프링에 압력을 쫙 넣어가지고 차고를 들어놓는 게 에어스프링 자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내구성 때문이라도 떨군단 말이야, 차고를. 그리고 차고가 막 높아져 있으면은 이 고속 안정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안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강제로 떨구는데, 얘는 지금 방금도 디스플레이에 보셨겠지만 오프로드 모드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차고를. 그런데 이 오프로드 모드에서의 이 차고, 이 높은 차고가 시속 90km까지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차 달리는 모습을 좀 보시면 이게 이 길어진 차체에 막 떡대에 막 높아져가지고 달리면서의 모습을 딱 보면은 시내 주행할 때 와, 멀리서 봤을 때 포스랑 이 웅장함이 꽤나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30 모델 타시는 분들은 시내 주행에서는 차고를 좀 들고 다니자, 훨씬 멋있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이 차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0 모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디펜더는 꼭 오프로드 높이로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노멀 차고에서도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프레임바디 시절의 그 클래식 디펜더가 가지고 있었던 요 아이 포지션을 거의 흡사하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이 소렌토가 프레임바디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정통성을 갖다 버리고 모노코크로 탈바꿈을 했는데, 모노코크 때 이 소렌토와 이 프레임바디 때의 소렌토는
앉았을 때 일단 이 시트 포지션 그리고 이 아이 포지션이 많이 달라요. 이 프레임 바디들은 구조적으로 이 캐빈 자체가 이 프레임 위에 올라타야 되다 보니까 이 아이 포지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노코크로 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그렇게 막 불편하게 막 올라타야 될 필요도 없고, 아이 포지션도 좀 내려서 좀 더 이제 안정감 있는 주행감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통 오프로더로서의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최대한 그대로 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게, 이 디자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 포지션조차도 애초에 차를 만들면서부터 이미 다 결정된 부분이겠지만, 모노코크로 만들면서도 이 기본적인 차량의 떡대와 이 후드의 높이, 윈드실드의 높이, 그리고 형상, 그리고 그 안에 타 있는 이 운전자의 포지션, 이 아이 포지션, 정말 많은 요소들을 이 프레임 바디 시절의 디펜더와 다 싱크를 맞춰놨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아이 포지션이 이 정도는 높아줘야 이 오프로더를 타는 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카니발 루프가 보입니다. 이런 시야가 이 디펜더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매력들 중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아이 포지션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운전석도 높고 그만큼 사람도 높이 올라와 있고 차도 높고 막 그러면 이게 또 고속 안정감이 또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차가 막 고속 안정감이 엄청 막 칼같이 움직여주는 막 엄청 샤프한 막 X5, X6, X7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는 아니에요. 애초에 그쪽 성향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오프로더를 지향하는 뭐 대표적으로는 G바겐 같은 차량들 있잖아요. 그것도 신형 G바겐과 비교를 한다면 그 신형 G바겐보다는 훨씬 더 고속에서의 좀 더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좀 더 샤프한, 그리고 그렇게 날카롭게 움직여주면서도 운전자가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0 모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차량의 전반적인 고속 안정감이나 승차감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도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같은 랜드로버의 이제 디스커버리 모델이 있잖아요. 디스커버리 모델과는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이 한참 높은 수준의 승차감과 고속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탈 때마다 강하게 들어서, 기본적으로 디펜더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행 성능은 괜찮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30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다를까 싶었는데 사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 자체가 뭐 엄청 날카로운 핸들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독일 SUV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고속에서도 정말 대단한 안정감과 이 고속 주행성을 보여주는데, 얘는 애초에 지금 뭐 타이어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순정으로 깍두기 넣어가지고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운전이 불편하다거나 G바겐 정도로 고속 주행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속도를 좀 저속으로 내려오게 되면, 내려와서도 사실 110 모델과 거의 다 그냥 흡사한데 굳이 하나 110 모델과 다른 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뭐 이런 방지턱 넘는 이런 느낌들은 110 모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고요. 이런 방지턱, 방지턱들은 사실 뭐 좀 빠르게 넘건 천천히 넘건 다 똑같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한쪽만 요철, 이런데 좌우가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다니는 이런 길들, 지금 이런데 좌우 막 이렇게 엇박으로 이렇게 막 치는데, 원래 이런 것들이 이 차고가 높은 차일수록 이 머리가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모션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랜드로버가 워낙에 이제 이런 승차감을 잘 잡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까지 사용하고 해서 진짜 환상적인 승차감을 만드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자식 스테빌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의 승차감을 진짜 고급스럽게 잘 만들고, 요 영역에 있어서 110 모델과 130 모델이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30 모델이 좀 더 좋은 느낌이에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바퀴보다도 이 뒷바퀴 쪽 승차감을 사실 훨씬 더 이걸 좀 잘 잡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이제 여기 저희 집 올라가는 골목 자주 테스트하는, 여기다 맨날 그 우유컵 넣고 테스트하는, 지금은 우유컵은 없지만 지금 요런 데 지나갈 때 이게 사선으로 넘거든요, 바퀴가. 여기도 이럴 때 앞은 그래도 좀 이렇게 비틀리는 느낌이 탱 하고 들어도 뒤에가 와 진짜 그냥 부드럽게 쓱 따라가지고 넘어요.
이게 뭐 카니발도 그렇고 SUV들 2열, 3열에 가족들 태웠을 때 승차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위아래로 올라오는 요철도 있지만 결국에는 머리를 계속 차가 좌우로 흔들어 제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멀미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얘는 굉장히 꽤나 괜찮은 저속주행 승차감, 그리고 요철을 지날 때에도 꽤나 안정적인 승차감, 그리고 고속주행 안정감도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뭐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칭찬만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려돼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우리 함 대표님의 운동 선생님, 헬스 트레이너님이 뽑으신 새 차입니다. 랜드로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 랜드로버는 저를 정말 싫어한다는 점. 제가 예전에 레인지로버 샀다가 시동 꺼져가지고 그 탑차 세워놓고 항의해가지고 차 환불받은 썰을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랜드로버가 저를 정말 싫어한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한 번만 좀 광고를 드리면, 여기 지금 여기 요 케이블, 요 짧은 케이블 보이세요? 자, 디펜더가 지금 요 조수석 앞쪽 요 공간에 트레이가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 또 센스 있게 USB 타입 C 포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데 케이블 사용하실 때 그런 막 주렁주렁 긴 케이블 사용하면은 이 이쁜 인테리어에다가 그 몹쓸 짓이죠. 그래서 저희 모트라인이 만든 자동차 전용 C2C 케이블인데, 이렇게 완전 짧은 길이의 케이블에 양쪽 포트를 또 다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이런 공간에 솔직히 뭐 보조 배터리를 그냥 올려놓고 충전하실 수도 있고, 뭐 서브 휴대폰을 그냥 올려놓고 충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자담배를 충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굳이 케이블이 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전해야 되는 그런 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거 짧은 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좀 긴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긴 길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조수석에다가 딱 꽂아두시고, 조수석에 탄 사람 쓸 일 있을 때 그냥 충전하면서 왔다 갔다 쓰고,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안에다가 그냥 깔끔하게 말아서 넣어놓으면 되고. 지금 간만에 광고하니까 간만에 이벤트를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상관없이 저 긴 길이를 2개 주문하시면 요 짧은 거 하나를 그냥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출력도 뭐 240W까지 대응이 되는 그런 케이블이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하셔서 뭐 차량 안에서도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뭐 집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그 집 옆에 침대 협탁에서도 침대 옆에도 항상 충전이 필요한데 케이블들이 좀 이렇게 막 주렁주렁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집에서도 그래서 부엌에서도 그렇고 침대 옆에서도 그렇고 항상 사용하는 케이블이고, 컴퓨터 책상, 사무실 책상에서도 저희 직원들도 다 잘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인데, 첫 번째 분량 판매하면서 나왔던 그런 또 좀 마이너한 수정 요청 사항들도 다 수정을 좀 해서 좀 더 튼튼하게 잘 만들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진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면, 6기통 3000cc의 일단은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스타트 모터, 그 낑낑낑낑 걸려가지고 도는 그 스타트 모터가 들어가 있지 않고 48V로 작동하는 커다란 스타트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동 걸릴 때, 지금 스탑앤고 작동될 때 잘 들어보시면 아주 즉각적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스탑앤고가 작동될 때 그 시동이 다시 걸릴 때마다 들어야 되는 그 엔진 시동 걸릴 때 그 진동,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일단 크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동을 걸어주는 모터가 힘이 정말 센 녀석이어서 처음에 이렇게 차가 출발할 때 출력을 보조를 해주기도 한다는 점,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만 보면 완벽한 MHEV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벽한 MHEV 시스템은 모터를 토크 컨버터 자리에 넣는 ZF가 사용하는 방식의 MHEV 시스템, 그러니까 BMW가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얘는 결국에는 그 모터가 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그 좀 직결감이 떨어지고 진동이 조금은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터의 출력을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BMW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들 보면은 이제 모터가 힘이 꽤 많이 세져가지고 이게 이제 MHEV인지 그냥 풀 하이브리드인지 헷갈릴 정도로 모터 힘이 많이 세진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들이 나오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요 벨트 타입으로 묶이는 요런 타입은 조금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이다. 하지만 얘는 거기서만 끝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그 제네시스 G90 그리고 GV80에 들어가는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터보의 작동 원리는 이제 다들 아시죠? 배기가스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그 배기가스가 나가는 그 힘으로
반대쪽에 있는 프로펠러를 같이 돌려서 엔진한테 압축된 공기를 집어넣어 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압축된 공기가 폭발하면서 이 폭발력을 더 크게 만든다. 이게 터보의 기본 원리인데, 이 터보 시스템의 단점 중 하나가 이 배기가스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기 그 이전에는 약간 좀 차가 허당을 치는 것 같은, 우리가 터보 렉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얘는 어차피 MHEV고 48V를 사용을 하니까 그 48V 가지고 모터로 흡입 공기를 압축시키는 이 슈퍼차저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현대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제는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만 이 세팅이 이렇게 막 잘 된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요 일렉트릭 슈퍼차저 세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브랜드는 이제 당연히 벤츠, 그 항상 말하는 M256 엔진, 이제 그 엔진이 현재까지는 최고인 것 같고,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G90 MHEV 들어간 3.5L 그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을 타보면 걔도 진짜 부드럽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디펜더는 사실 굳이 이걸 출력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쳤을 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한 2000rpm 부근에서 그냥 토크를 이렇게 쭉 미는 이런 구간에서도 뭔가 이런 구간에서조차도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고, 이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밀 때 있죠.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밀 때, 이렇게 툭툭툭 밀 때에도 일렉트릭 슈퍼차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막 리스폰스를 굉장히 빠르게 당기면서도 이렇게 부드러운 출력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어요. 승차감 진짜 좋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상황. 그러니까 얘가 출력은 좋아요. 그래서 한번 쏘기 시작하면 힘이 모자란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일단 한번 출력이 붙고 시작하고 출력을 쫙 내뿜을 때는 RPM 상관없이 시종일관 안정적인 출력을 쭉 이렇게 뿜어주는 그 느낌도 되게 좋고요. 하지만 이 MHEV 시스템이 들어가고 출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모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갔으면 그래도 좀 더 이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완전 저RPM에서의 훨씬 더 좀 이런 부드러운 출력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브랜드들처럼. 하다못해 현대는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저RPM에서도 악셀에 발을 살짝만 갖다 대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풍부한 토크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 왜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출력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만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느낌을 보여주진 않는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7인승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탈 수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탄 상황에서도 이 엔진의 출력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느냐 를 좀 보기 위해서 잠깐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직원들을 좀 태우겠습니다. 자, 일단 6명 탔고요. 주차장 램프 요럴 때 확실히 뭔가 처음 딱 밟고 나서 2차로 일렉트릭 슈퍼차저의 힘이 들어오고, 또 3차로 공랭식 터보의 힘이 들어오고, 약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느껴지면서 출력은 분명히 충분하다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뭐가 이렇게 딱 막 부드럽다라는 그런 느낌은 일단은 없고, 다만 출력 자체는 충분하다. 자, 아무튼 그렇고, 랜드로버 하면 이 전장이 항상 악명 높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리 좋아졌어도 여전히 아직도 랜드로버는 랜드로버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차량의 이제 순정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의 반응 속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정말 느려서, 대표적으로 너무 극과 극이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차량 디스플레이 만지다가 이거 디스플레이 만지면 약간 화병 나요. 그래서 그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순정으로 또 팀의 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팀의 모터 가지고 제가 길 안내, 이거 지금 정지화면 아닙니다. 이 팀의 모터 가지고 제가 어디로 하나 길 안내를 해보는 거를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검색 누른 거예요. 누른 겁니다. 떴어요. 판교역을 검색해요. 확인. 누른 겁니다. 자, 눌러요. 누른 겁니다. 누른 겁니다. 자, 떴어요. 로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개빡치는 건 그거야.
로딩이 되고 있는 거면은 하긴 로딩되고 있는 이 동그라미도 버벅이고 있는 와중에 로딩 중이면 로딩 중이라고라도 그거 좀 빨리 보여주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떴어요. 자, 누르고 경로 탐색을 누릅니다. 자, 이게 지도 안 떠요. 지도 안 뜨고 있어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예요. 일단 통신 속도가 완전 쓰레기고, 거기에다가 이 컴퓨터가 또 완전, 이거, 자, 최적기를 누르고요. 여기서 만약에 최소 시간으로 조회를 하고 싶다. 최소 시간이 한 번에 뜨지도 않아. 조회를 눌러야, 뭐야, 이것도. 자, 갑자기 또 메뉴가 바뀌었고, 최소 시간으로 누르면 또 한 세월 있다가 바뀌고, 안내 시작을 누르면 와, 이게 이럴 거면 그냥 넣지를 말아야 돼요. 이건 넣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괜히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면서 뭔가 이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 기대감을 갖고 사용을 하는 와중에 더 화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없으면 안 쓰고 말지. ID4 차주님, 네. 아예 없으니까 속 편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그쵸? 아예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딱 나는 빨리 휴대폰으로 길 검색을 해야겠다. 빨리 나는 애플 카플레이를 붙여야지. 여기서 생각하고 끝난단 말이야. 아무튼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후방 카메라 위치. 야, 뒤에 타이어 달고 다니는 차가 후방 카메라 위치를 여기다 갖다 달아놓으면은 타이어가 벽이랑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걸 어떻게 확인해, 이거를. 랭글러는 미국 차니까 그래 니들이 그렇지 그냥 그러고 말겠는데, 네, 이런 고급차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G바겐의 후방 카메라 위치가 어디 달려있는지를 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싶고요. 뒷자리는 승차감이 어떤가요?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아까 리뷰하면서 얘기했는데, 굳이 따지면 스테빌라이저가 앞에만 걸려있는 느낌이야. 이런 좌우로 이렇게 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철을 지날 때 앞보다도 뒤가 훨씬 더 부드럽더라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 오히려 이 좌우 언밸런스한 도로에서의 이 롤을 잘 억제하는 능력은 나는 110 모델보다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2열, 3열은 다 편한가요? 네, 탈만. 3열 탈만해? 네. 2열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계단 타입으로? 네. 약간 올라와 있는 느낌. 원래 랜드로버 다 그래. 하긴 디스커버리도. 맞아, 디스커버리는 엄청 심했고 얘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3열은 더 높아.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돼야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시야 확보가 되고 또 멀미를 안 하기 때문에. 3열이 시트 높이가 어때요? 지금 봤을 때는 시트 높이가 꽤 높아 보이거든? 높은 느낌은 아니에요. 바닥도 높아가지고. 그래요? 네. 다리가 좀 불편해요? 뭐 그런 거는 다른 애들이랑 좀 비슷한데, 여기 공간이랑 이 위에 공간이 많아서 훨씬 편해요. 특히 위에가 많이 남아서. 방석의 높이 자체는 그냥 일반 다른 차들 3열이랑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고. 예. 진짜 불편한 애들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예, 걔네보다는 안 돼. 엄청 이게 좋다 느낌은까지는. 2열은? 2열 시트 좀 작은 느낌 없어? 작아요. 좀 작아요. 그치? 크진 않아요. 방석도 짧고. 딱 그냥 애기들 뒤에 태우고 다닐 패밀리카로 엄청 좋은 차 아닌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차 협찬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자, 리뷰를 다 끝내고 세차까지 해서 이제 차주분께 이제 차량 반납드리러 가고 있는 길인데, 그 리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지금 잠깐 추가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리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랜드로버가 이 차를 진짜 너무나 이 정통 오프로더로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이런 일이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도 판매되는 모든 디펜더에는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작동을 시켜도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저 기능이 활성화가 계속 안 되길래, 저는 당연히 랜드로버 또 이거 한국 들어오면서 인증 안 받아가지고 지금 묶여있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그 포르쉐가 그렇게 돈 많이 벌면서 돈 아끼겠다고 인증 안 받아가지고 막 일부 모델에는 하드웨어적으로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진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타이칸을 타면서 그걸 코딩으로 풀어가지고 쓰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런 케이스이겠거니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디펜더는
영국에서조차도 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중앙 어시스트 기능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아무리 그래 뭐 감성적인 거 좋고 뭐 운전 좋고 뭐 좋고 다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거 막히는 길에 차선 중앙 유지 없으면은 솔직히 조금 요즘에는 힘들죠. 네, 이게 애초에 안 써봤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타면 진짜 좀 힘들죠. 근데 아무튼 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차선 이탈 보조만 있어서 아예 내가 차선을 밖으로 튕겨서 나가려고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안쪽으로 쳐주는 요건 있는데 네, 이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 없으니까 네, 참고로 이제 주행 보조 장치가 필요하신 분들, 장거리 크루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히는 길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럴 때 나는 기존에도 원래 차선 중앙 유지 장치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운전을 해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네,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꼭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는 이게 단지 앞차와의 차간거리만 유지하면서 가는 기능도 정말 구립니다. 거의 테슬라의 그 분킥 심했을 때 그 버전이에요. 분킥이 굉장히 심하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유도리를 놓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앞차가 조금이라도 감속하는 것 같으면 같이 되게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도 되게 급격하게 하고, 앞차와의 거리도 이렇게 멀리 벌어져 있는데 그걸 너무 예민하게 막 추종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해서 이 주행보조 쪽은 완전 굉장히 꽝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